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금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좋았습니다. 특히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 주목해 볼 만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시장은 경기 부양책에 환호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요즘에 발목을 잡았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1.675%까지 내림세가 조금은 나타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기술주들도 랠리에 합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0.52% 상승을 했습니다. 33,153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 1.18% 상승하면서 4,019.87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좋았습니다. 1.76% 상승을 하면서 13,480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우리 지수 역시도 이 탄력을 받아서 상승하면서 출발한 이후에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상황은 이렇게 좋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좋지가 못합니다. 여전히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558명입니다. 주말을 앞둔 만큼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수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 여전히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더 강한 시장인데요. 0.89% 상승하면서 3,100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115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지금 970선에서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0.43% 상승을 하면서 96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지수도 보시면 1%대 강세가 나타납니다. 424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살펴보시면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382종목이 오르고 있고 412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656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602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의 수급 상황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379억 원을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2,826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데요. 6,178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98억 원, 개인은 495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만이 물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47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1위부터 12종목 내에서는 셀트리온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 2.17%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84,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간밤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추진을 하면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이 영향을 받고 삼성전자가 오늘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LG화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은 1.34% 강세를 보이면서 83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ITC는 어제도 예비 결정을 SK 손에 들어줬지만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또 LG 측의 특허 소송을 제재해달라는 L 측의 요청을 또 기각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기는 했지만 주가는 그래도 잘 가고 있습니다. 1.34%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주가 흐름을 보시면 강부하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24만 2천 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자동차 종목이 잘 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가 잘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차는 5%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합니다. 4.79%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22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3월에 이제 글로벌 도매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 수요가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적 기대감도 높아진 겁니다. 앞서서 현대차의 주가는 살펴보셨고요. 기아차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아차도 역시나 4%대 강세를 나타냅니다. 양봉을 형성해주면서 87,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테마주인 덕성우선주 보겠습니다. 덕성우선주 주가 흐름을 먼저 보시면요. 지금 장대 양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5.35%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고가보다는 조금은 빠지면서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인데요. 26,95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덕성우선주는 이봉근 대표이사와 또 김원일 사회이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같은 대학교 동문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마지막으로 포스코 케미칼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9% 강세를 보이면서 16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GM이 포스코의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직거래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건이 뭐냐면요. 이 포스코 케미칼이 미국 현지에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는 조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개 종목 내에서는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요. 액면 분할 이슈를 받고 펄어비스는 오늘도 2%대 강세 흐름을 보입니다. 33만 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원익 IP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삼성전자와 동일하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려들면서 지금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는 7%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58,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위치를 하면서 지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게임주인 위메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는 장 초반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하지만 1.8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위메이드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75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증가하고 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석열과 관련해서 한국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대 급등세를 연출해주면서 1,24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구로 알려진 문강배 변호사를 ESG 경영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했다는 소식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비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에서 9%대 급등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치가 뛰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가ECS를 보겠습니다. 지금 4%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공호흡기와 호흡치료기 전문 기업입니다. 해미 수리를 통해서 칠레 보건부 병원에 인공호흡기 200대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소식에 지금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두나무와 관련한 종목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기술투자를 보시면요. 우리기술투자는 1.55%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9,820원 1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역시도 좋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지금 28.97% 가격 제한폭까지 가득 올라주면서 급등세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나무가 미국 뉴욕 거래소 상장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우리기술투자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등의 관련주들이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요. 운수 장비 업종이 가장 좋습니다. 3%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의료 정밀과 전기전자, 제조업, 서비스업도 잘 가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짚어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종이 목재와 건설업, 은행, 금융업, 보험 업종이 장 초반에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반도체에서 2%대 강세가 보이고 있고요. 출판 매체 복제도 2%대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IT 하드웨어와 금융, 디지털 콘텐츠 업종도 잘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을 한번 보시면요. 통신 서비스 업종이 가장 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정보기기와 비금속, 유통, 운송 업종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기아차, SK하이닉스는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반면에 LG전자와 LG화학, 네이버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 오늘은 또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신가요? 오늘 네. 상당히 바쁩니다. 오늘. 바쁘시죠? 왜냐하면 저희가 좀 받은 게 하나 있어요. 네. 뭐가 있죠? 실버 버튼이. 그러니까요. 저 그거 처음 봤어요. 네, 실버 버튼이 왔는데. 아직 저희 언박싱 못했어요. 네. 네. 근데 그 상자가 뭔가 생각보다 네. 크더라고요. 굉장하죠. 네. 네. 어제 지나가면서 눈빛으로. 보다가 너무 신기했어요. 네. 네, 저희 방송이 잘 나가고 있구나 그래도 네. 뿌듯했어요. 네, 그래서 전문가님 어떠셨어요? 저도 굉장하죠. 이 기분이 어땠냐면요. 네. 무야호 이렇습니다. 네? 그게 뭐예요? 무야호. 무야호가 뭐예요? 그만큼 신나시는 거지. 오, 무야호라는 뜻이 그만큼 신난다는 뜻이에요? 신난다는 겁니다. 이게, 오, 이게 예전에 무한도전에 나왔는데 네. 무한도전 하는데 무한도전이요? 무한도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그 김상덕 찾는 할아버지 네. 북극에 계신 분이 무야호 해가지고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네, 무야호. 많이 현실에서 많이 쓰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분들한테 한번 쓰세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쓸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욕 먹는 건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책임져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요즘에 네. 셀트리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직 네. 재무제표 관련해서는 얘기를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진행 좀 해주세요. 재무제표 이제 드디어 심층적으로 네. 재무제표를 파헤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뉴스로만 이렇게 보고 좋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회사가 도대체 얼마나 탄탄한 회사인지 오늘 그걸 입증하는 시간. 그렇죠. 만약에 중요해요, 탄탄하지 그게. 않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까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감하게 까고 또 좋은 건 좋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무제표 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뭘까요? 뭐야 있죠?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네. 뭐 매출. 순이익 이런 것도 있을 네, 거고. 네. 매출 네. 순위.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이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셀트리온 있습니다. 자, 매출부터 보도록 할게요. 매출 2017년에 9,491억이었는데 2018년에 9,821억으로 늘어나고 2019년에 드디어 1조를 넘겼어요. 자, 1조 그리고, 클럽. 네, 1조 클럽. 그리고 1조 8천억 원. 그리고 2021년에 2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 와. 그래서 최근에 그 네키로나주 해가지고 뭐 2조 네. 넘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2조 5천억 원. 야, 굉장합니다. 굉장하고 요걸 연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별 우리가 이제 이건 여기 있는 건 분기별이고 연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별 잠시만요. 네. 연간 누르면요. 연간. 네. 2016년에 6,700억이었어요. 자, 그러다 계속 올라가는데 이번에 2조 5천억 원. 이거는 이제 각 증권사에서 이제 예상하는 건데 2022년에는 2조 7천억 원, 2023년에 3조 6천억까지 갈 것이다. 네. 요게 그냥 이제 대충 그냥 뭐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쌓이는 뭐 트룩시마나 램시마 등등 그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런 거 레키로나주는 사실 예측하기 힘들죠. 왜냐하면은 1년, 2년 뒤에 종식될 수도 있으니까 코로나 사태가. 근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자, 그리고 영업이익 볼게요. 영업이익 보면 2016년에 2,400억이었는데 2017년에 5천억 원. 야, 여기서 약간 줄었어요. 2018년에. 자, 그렇지만 2019년에 또 이렇게 3,700억 늘어나고 7천억까지 늘어났다가 이번에는 또 영업이익이 1조를 달하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1조 클럽이 될 것이다. 영업이익 1조 클럽. 자,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날 예상이죠. 자, 그리고 순이익을 보도록 할 텐데요.
순이익은 예전에 얼마 안 됐습니다. 1,800억 원. 그러다가 네. 3,800 늘어나다가 5,100억 원까지 늘어났죠. 100억까지. 그러다가 올해는 8,200억인데 요거는 이제 매출과 순이익 이런 거는 매출은 그냥 잡히는 것들이고 여기서 이제 비용 처리하고 뭐 인건비 주고 뭐 월세 주고 뭐 여러 가지 하고 다 빼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실제로 내가 들어오는 돈이 순이익이죠. 단기 순이익. 이런 것들이 이게 실제로 내가 이제 비용 처리 다 빼고 진짜 알짜배기 이거는 많이 매출은 뭐 올라가는데 순이익은 적자나는 회사들도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쿠팡이 그렇잖아요. 쿠팡 같은 경우는 매출은 급성장하는데 순이익은 엄청 적자고 막 그랬거든요. 계속 이게 왜 그러면은 비용을 너무 공격적인 마케팅 하니까 공격적인 마케팅을 제외하고 비용 광고 비용 제외하고 나니까 적자가 되는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영업도 잘하는데 마케팅도 잘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5년 연속 단기 순이익이 흑자라는 거, 영업이익 흑자라는 거.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다. 나중에는 뭐 단기 순이익도 이제 2023년에는 1조 클럽,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셀트리온이 성장을 하고 그만큼 수익도 쌓이면서 자본 총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자본 총계라는 게 뭐냐면은 네. 그 회사의 덩치예요. 덩치가 이제 점점 커지는지. 그러니까 이게 막 적자가 나고 하면 갈가 먹겠죠. 그리고 그렇죠. 흑자가 나더라도 뭐 이렇게 돈을 막 많이 쓰거나 아니면은 뭐 기부를 한다거나 뭐 하면은 자본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회사 당연하죠. 덩치. 네. 네. 그리고 뭐 다 그냥 플렉스 해버렸어요. 플렉스. 뭡니까 이거? 막 돈을 우리끼리 돈 벌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회식으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직원들끼리. 그리고 상여금 주고 뭐 보너스 주고 하면은 돈 다 써버리면은 회사 덩치가 쪼그라들 수 있거든요. 당연하죠. 네. 근데 회사 덩치는 커져야 됩니다. 자본이 점점 쌓이고 제가 항상 그 유보금을 중요시 여기는 게 돈이 현금 흐름이 쌓이면서 이렇게 현금이 있어야지 나중에 비상사태 때 쓸 수 있는 비상금이 있어야 돼요. 비자금이. 비상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점점 늘어나야지 자본 총계가 쌓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본 총계. 자본 총계 보시면요. 이게 지금 여기 보이는 게 2016년입니다. 2016년에 어땠어요? 2조 1,900억이었죠? 자, 근데 이제 2017년에 2조 4천억 원, 2018년에 2조 6천억 원, 2019년에 2조 9천억 원, 2020년에 3조 4천억 원, 2021년에 4조 2천억 원. 야, 계속 늘어나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회사의 돈이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안정적으로 늘어나야지 또 뭐 제3공장, 제4공장, 뭐 해외로 뻗어 나가고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매출 이런 것도 마케팅, 광고 비용 이런 것들을 화끈하게 좀 지배를 할 수 있어요. 지급을. 자, 그리고 자산 총계도 늘어나요. 자산 총계. 자산은 뭐냐면은 자본 플러스 부채가 자산인데 자본이 늘어난 만큼 부채도 늘어나긴 하죠. 네, 하지만요. 그렇죠. 자본은 여기 2016년에서 2021년까지 네. 거의 2배가 늘었어요. 2배.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배 늘어서 2조가 늘었습니다. 2조가. 오. 하지만 부채는 어떻습니까? 8,200억이었는데 2016년에. 그렇게까지 많이 늘지는 않아요. 네, 여기 뭐 두 1조 배까지는 3천억, 아니네요. 네. 2배는 아니고 또 기껏 해봤자 5천억 원 늘었어요. 그러네요. 네. 부채는 빚을 져서,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건 5천억 원 늘었는데, 야, 이거는 그 자본은 회사 실질적으로 쌓이는 자본은 네. 2조가 늘어나는 이런 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빚은 별로 안 지면서도 돈을 벌어가지고 저 부채로 굉장히 돈을 막 쌓아두는 뭐 이렇게 아주 좋은 막 그렇고 여기 밑에 보시면요 자본금이 있거든요. 자본금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잘 헷갈리시는 게 자본 총계랑 자본금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이게 자본 총계는 회사의 덩치를 말하는 거고요. 자본금은 초창기에 이 셀트리온이 얼마로 시작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회사가 10억으로 시작했다. 처음에는 10억으로 시작했다. 20억으로 시작했다. 근데 그럼 그게 계속 꾸준히 가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게 이때까지는 1166억이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면요. 원금 있죠. 원금. 네. 원금 대비 얼마 벌었다. 만약에 내가 원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3천만 원 벌었다. 그러면은 4천만 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4천만 원은 자본 총계가 되는 거고 원금이 바로 1,000만 원이 바로 이 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원금이라 보시면 되고 벌어가지고 회사가 이익을 내서 쌓였던 게 이제 자본 총계다. 근데 원금이 조금씩 늘어나죠. 이거 왜 그럴까요? 요거는 늘어나는데 요 유상증자라던가 뭐 그런 거 신주인수권 부사채 발행해가지고 CW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CB
BWCB 이런 거 발행해가 전환사채 그런 걸로 이제 늘어나는 건데 유상증자. 근데 요거는 늘어나면 안 좋아요, 사실은. 안 좋은데 자 그래도 어떻습니까? 별로 안 늘어나요. 1,100억이었는데 네. 지금 뭐 1,300억까지 1,300억 한 200억까지 늘었습니다. 네. 자 200억 늘었지만 200억이지만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자본 총계는 어떻죠? 뭐 거의 1조 넘게 늘어난 그러니까요. 상황. 네. 1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단위를 보신다고 한다면은 네. 원금은 200억. 그러니까 추가 입금을 한 거예요. 우리도 주식 투자하다 보면요. 뭐 회사에서 돈 벌면 월급 들어오면 그걸로 추가 입금을 할 수 있잖아요. 약간 그렇죠. 그런 개념인 건데요. 네. 원금은 200억 늘었지만 야, 그 사이에 1조 넘게 그 2021년에는 2조 가량을 벌어들이는 엄청난 이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금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는 게 주주들을 생각해가지고 주주 환원상 유상증자나 신주 인상권 부사채, 인수권 부사채, 전환사채 등을 많이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많이 발행을 하지 않은 기업으로 보인 거고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본금이 막 2배, 3배 늘은 회사들이 있어요. 갑자기 막 2년 만에 2배 늘고 이런 회사도 네. 있어요. 이런 회사는 주주 환원 정책을 아예 안 쓰는 거거든요. 주주는 그냥 나몰라라 하고 회사만 키우겠다 이겁니다. 그럼 기존 주주들이 반발이 심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기존 주주 올드 팬들의 반발이 심해지면은 굉장히 심각해지죠. 올드 팬들이 떠나가면 NC소프트에도 그랬잖아요. 올드 팬들이 떠나가면은 올드 스쿨이 무너지고 뉴비들이 안 들어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자본금이 이게 너무 공격적으로 늘리면 근데 요거는 얼마예요? 200억 늘렸는데 1,100억에서 1,300억까지 2배도 안 늘었어요. 2배는 한 20% 늘었는데 요거 괜찮아요. 괜찮고 이 정도는 주주 환원상 주주들 좀 배려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성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유보율과 또 부채 비율은 어떨까요? 이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이 네. 회사가 안정적으로 괜찮게 흘러간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부채가 이때 2016년 37%밖에 안 됐어. 37%인데 31% 줄었어요 오히려. 그쵸? 37%인데 31% 줄었다. 야, 요거는 굉장하다. 와, 그러니까 사실 부채금 늘었어요. 네. 위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부채금 늘었지만 여러분 보십시다 이거. 부채금이 8,200억에서 1,500억까지 1조 5천억까지 늘었어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자본 총계가 늘어난 게 워낙에 크다 보니까 부채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죠.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 굉장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2021년 기준으로 봐도 8,200억에서 1조 3천억까지 늘었습니다. 5천억 원 가량. 하지만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를 부채 비율이 따라잡지 못해요. 부채가 늘어나는 게. 그래서 37%에서 31%가 줄어드는, 오히려 2022년, 2023년에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2020년에 약간 늘어나게 했지만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100% 미만이면 안정적이에요, 원래. 근데 이 정도 괜찮은데 더 줄여나가면서 무차입 경영을 해나가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유보율을 보겠습니다. 유보율. 네. 야, 유보율도 원래 괜찮은 게 있어요. 1000%만 넣으면 괜찮아요. 자, 근데 유보금을 늘렸죠? 유보를 늘리면서 2,467억까지, 퍼센트까지, 네. 2,400% 이상까지 늘려나가는, 회사의 돈이 점점 많이 쌓이고 곳간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쌀로 가득 쌓이는. 굉장합니다. 이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높은 안정성 있다. 그래서 이게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셀트리온 투자한다 그러면은 네. 그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럼 바이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바이오 제약 시밀러 바이오주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위험하다라는 네, 생각이 깔려 있긴 위험하다고 하니까요. 생각하니까. 네. 그 위험한데 그렇게 돈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도 되느냐 이렇게 공격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유보금과 부채가 굉장히 낮고 자본 총계가 늘어난다. 이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지표로 해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반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의 ROE와 순이익률 또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점가님? 네, 이것도 이제 그거죠. 이제 수익률 지표인데 네. 굉장히 높습니다. 이 셀트리온 그러면 성장성이 대장이잖아요. 성장성. 성장성 1인자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야, 이거 셀트리온 영업이익률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37%였는데 53%, 34% 매년 이렇게 30% 이상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거 5년 연속 30% 이상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굉장합니다. 이거는 진짜 고성장주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봐요. 영업이익률이 10% 이상만 돼도 굉장히 성장주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 5년 연속 30%대를 유지하고
올해는 41%까지 갑니다. 자,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도 이렇게 50%까지 가는 이런 놀라운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고성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순이익률도 그렇죠. 순이익률도 뭐 계속 20% 이상이죠. 백업 다 빼고 이거 매출에서 영업이익 뭐 그런 거 비용 처리 다 하고 나서 먹을 거 다 먹고 인건비 다 주고 마케팅비 다 빼고도 26%, 20% 이상씩 나오고 앞으로 이것도 더 늘어나 40%까지 된다고 합니다. 네. 굉장합니다. 자, ROE는 뭐냐면은 자기 자본 이익률이에요. 자기 자본에서 얼마가 되는지를 보는 건데 다시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네. 화면 보면요. ROE가 원래는 그렇게 좁지 않았어요. 자기 자본이 9%였는데 요게 계속 늘어서 이제는 10% 이상 되죠. 야, 자기 자본은 뭐냐면 그 부채 빼고 이제 하는 건데 요거 워렌 버핏이 이거 두 자리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네. 버핏의 그 기준에도 맞는 종목이 바로 이 ROE가 높은 셀트리온이다. 야, 버핏도 셀트리온에 투자할 만한 네. 그런 회사구나. 이게 또 10% 이상이었는데 이제 20%대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ROA는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자산 아까 요거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었잖아요. 요건 네. 자산 대비 그 이익률인데 오. 자산은 이제 부채까지 포함한 건데 네. 부채 포함해도 어쨌든 괜찮죠. 다 플러스 그러네요. 요것도 이제 두 자릿수로 나타나는데 네. 요 부채가 워낙에 없다 보니까 회사가 거의 무차익 경영이잖아요. 빚을 안 져서 하다 보니까 이거 괜찮아요. 이거 ROA도 괜찮고 저는 사실 ROE보다 ROA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네. 왜냐하면 부채가 많아지면은 이게 ROA가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이거 10%대로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향후 나타나면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10%만 넘겨도 굉장한 겁니다. 이 성장성이. 그래가지고 5년 연속, 4년 연속 두 자릿수 달성. 이거는 지금 셀트리온이 엄청난 고성장을 거듭하면서도 안정적인 부채도 없으면서 안정적인 고성장을 추구하는 회사가 셀트리온이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아마 셀트리온 마스터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다음 주제를 보시면요.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 법인들에 대해서 상장 폐지 절차를 진행을 한다고 했죠.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전문가님? 와, 이번에 상장 폐지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많이 돼요. 네. 125개나 125개나. 지금 상장 폐지. 네, 100개가 넘어요. 여러분들 주식 선정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주식이 상장 폐지 네. 된다면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종목이 한 2,500개 되는데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네. 그 중에서 125개가 되면은 네. 야, 이거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 사놓은 주식이 어느 순간 딱 봤는데 난 장기 투자해야지 딱 봤는데 없어요.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아요. 어디 갔지? 누가 빼돌렸나? 돈.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네. 어떻게 됐죠? 상장 폐지됐습니다. 어. 이런 게 지금 125개나 회사가 네. 지금 이 위기에 이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3월, 4월에 상장 폐지 시즌이잖아요. 네.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125개고 이번에 이거 시장 조치하는 것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법인 같은 경우는 G스마트 글로벌을 포함한 41개사, 네. 41개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하셨듯이 상장 폐지가 되는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이유가 상장 폐지 사유가 되나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수익성이 안 좋으면 상장 폐지가 돼요. 일단 수익성이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영업이 뭐 4년 연속, 네. 4년 연속 뭐 적자, 네. 적자, 뭐 5년 연속 적자. 그러면 4년 연속 적자 되면은 경고가 한번 주어집니다. 네. 경고했다가 또 5년 연속 적자 되면은 너 나가라, get out 하는 아웃 해버려요. 네. 이게 바로 상장 폐지입니다. 그래서 너랑 나랑 노는 급이 달라. 이런 거. 그래서 물이 다르다. 급이 달라. 네. 그래서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에 나가라. 그래서 내보내는 거. 이게 상장 폐지인데 이게 지금 125개나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충격적이고 G스마트 글로벌 아까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 전광판으로 반짝반짝거리는 거 우리 이제 이런 건물에 야외 전광판 하잖아요. 번쩍번쩍. 그렇죠. 네. 그거 회사 되게 각광받았던 기업인데 이것도 지금 상장 폐지 사유라고 하고 음. 또 많아요. 뭔가 많고 사업 보고서를 연속 3회 제출하지 않아도 상장 폐지 기준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를 이제 정부 상장사는 보고를 해야 돼요. 그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일부러 막 숨기고 이런 회사도 있어요. 뭔가 왜 그러죠? 비리가 있겠죠. 네. 뭐 횡령을 했다거나 아니면 네. 횡령 배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되게 뭔가 숨기고 있는 꺼림칙한 게 있으면은 숨기는데 요거 많이 하면 또 그렇고
그래서 상장 폐지 사유가 뭐 올해 새롭게 발생한 게 21개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해서 125개 중에서 새롭게 발생한 거. 자, 그리고 대규모 손실, 뭐 상장 이런 것들이 있고, 내부 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도 투자 환기 종목 지정되는데, 또 이거 말고도 상장 폐지 사유가 되는 게 뭐냐면요. 아까 뭐 4년 연속 뭐 적자라고 했잖아요. 영업이 적자. 그렇죠. 네. 그거 말고도 아니 흑자다가도 갑자기 망하는 상장 폐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이거 왜 그러면요. 그리고 사업 보고서 다 제출하는데 되게 성실하게 제출하는데 갑자기 상장 폐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러면요. 갑자기 흑자도산인데 흑자가 이렇게 흑자로 잘 가다가 부채가 많은 회사는 아까 뭐 부채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부채가 많은 회사는 이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자도 갚아야 되죠. 이자도 갚는데 흑자가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죠. 그럼 흑자가 만약에 이런 거예요. 흑자가 만약에 2억이에요. 플러스 2억. 근데 내가 빚이 막 1000%예요. 부채 비율이. 그러면은 이자만 한 달에 막 100억씩 내야 돼요. 이자만 100억씩 내야 되는데 원금 포함해서. 근데 나는 2억씩 벌어요. 흑자. 그러면 2억 벌어서 100억 갚을 수 있나요? 못 갚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갚을 수가 그냥 없죠. 부도 내는 거, 부도 회사를 파산, 부도 처리하면 그냥 흑자 도산이 돼요. 흑자. 이 여러분 재무제표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이 어중간하게 보시는 분들은 내가 투자하면서 흑자인데 왜 망했어? 이 말도 안 돼. 이 나쁜 놈들 정부가 나빴어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재무제표를 어설프게 아는 분들은 아니 부채나 이런 것들이 또 흑자 되다 갑자기 적자로 전환되는 경우 있어요. 네. 뭐 기업의 오너 CEO가 갑자기 횡령을 통해서 대규모 횡령 이런 것들 해서 뭐 몇천억을 빼돌렸다더라. 외국으로 날라버렸어요. 이러면은 답이 없어요. 갑자기 흑자로 막 100억씩 찍다가 마이너스 2천억 이렇게 한번 찍혀버리면 부도 처리해버리면은 그냥 흑자 했는데 갑자기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아웃돼버려. 요러면은 요 답이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영자를 보라는 거. 제가 항상 이 경영자 보라. 재무제표만 믿으면 안 돼요. 경영자가 도덕성으로 예전에 전과가 있는지. 경영자의 마인드. 왜냐하면 예전에 어떤 분은 네. 그 횡령 잘하신 분들은 그 어떤 분이 있었어요 진짜로. 뭐 있었는데 썬코어 있었는데 썬코어 그 회사 그 CEO가 새로 바뀌었거든요. 그 전부터 2번, 3번 회사에서 계속 횡령하신 분이 있어요. 네. 이 업계에서 유명한데 이 또 회사 바꿨는데 그래서 저 경영자 좀 불안하다. 또 횡령할 것 같다 그랬는데 진짜 또 횡령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옥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버릇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횡령 한 번 하면 계속 합니다. 맞아요.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네, 고쳐 쓰는 거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경영자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경영자 만나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그 경영자를 딱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쭉 떠요. 쭉. 네이버에 그 경영자 만약에 이름 석자, 송범선 뭐 치면은 송범선에 대한 뉴스가 쭉 뜰 겁니다. 그럼 이 과거에 이 사람이 뭔 잘못을 했는지 다 나와요. 뭐 전과가 있으면 감옥 갔다 왔다더라 아니면 뭐 무슨 죄가 이런 걸 판단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흑자 도산한 경우가 일부러 재무제표도 조작하는 경우 있잖아요. 회계 조작.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믿지 마시고 이거 상장 폐지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네. 그럼 한국거래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잖아요. 이렇게 상장 폐지를 결정하면 바로 이 상장 폐지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바로 되는 거 아니고 한 15일 영업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을 또 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우리는 죄가 없다. 너네가 오해한 거다. 그럼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왜냐하면 뭔가 싸움이 터졌을 때는 쌍방간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당연하죠. 한 사람 얘기만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나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얘도 할 말 네 변론해라. 근데 둘 다 들어보고 얘네 맞다 이러면 상장 폐지하는 거고. 뭐 아무튼 그러고 10일 10영업일간 개선 기간을 줘요. 그러니까 적자가 5년 됐을 때 이제 다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줍니다. 근데 안 될 것 같으면은 그냥 폐지시키는 거고.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신다고 한다면은 뭐 굉장히 좀 이런 것들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이번에는 꽤나 상장 폐지가 결정될 종목들이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장을 하더라도 이것을 유지하는 게 꽤 힘든 것으로 보이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좋은 종목의 투자 전략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강스템 바이오텍입니다.
강스템 바이오텍은 양항성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강스템 바이오텍 7,000원, 비중 20%입니다. 분석 좀 해주세요. 거래량이 약해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강스템 바이오텍 오늘 6,750원에 시작을 해서 6,7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적자는 줄어들어서 다행이다. 적자는 줄어들어서 다행이다. 네. 네, 이게 이제 회사가 적자 기업이었는데요. 이게 뭐 아니 이거 지금 뭐 아까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적자가 심하더라고요. 많이 심해요? 적자 한번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요, 적자가 5년 연속 적자였어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상장 폐지. 네, 상장 폐지 네. 사유에 들어가는 그런 네. 급이었는데요. 그래도 적자가 최근에 좀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 연간을 보면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 네. 분기로 보잖아요. 분기로 보면 그래도 지금 마이너스 69억에서 이제 마이너스 43억인데 그래도 많이 줄긴 줄었네요. 한 20억 가량 줄였어요. 네. 근데 이거 상당히 아직은 좀 위험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좋게는 안 봐요. 좋게는 네. 안 보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부채가 별로 없어요. 부채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적자가 이렇게 5년 연속 발생하면 이거 못 버티거든요. 네. 회사 경영할 때 그냥 바로 부도 처리, 상장 폐지되기 전에 CEO가 먼저 부도 처리하는 게 그런 상황이 많아요. 그냥 상장 폐지되기 전에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15일간 뭐 이의 신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바로. 회사가 없어지는. 회사가 없으면은 거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식을. 그렇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회사가 네. 그냥 회사 건물 가보니까 직원도 한 명도 없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직원도 없고 CEO도 없고 그냥 텅텅 비어 있어. 뭔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네, 그런 유령 장면이 회사.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래 될 의미가 없어. 그러면 그런 이의 신청이고 뭐고 15일 뭐 그거 매매 거래 있잖아요. 반대 매매 거래 그런 것도 없이 정리 매매. 7일간 뭐 주어지거든요. 상생 폐지. 그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요거는 그래도 부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적자가 감소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요거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요거 왜냐면은 이거 장기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단타로 좀 보시고 네. 그래도 이게 최근에 좀 괜찮았던 게 SK 바이오랜드랑 뭐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 독점 판매권을 부여를 했어요. 2019년부터. 네. 요런 건 긍정적인 호재고 또 뭐 수주랑 매출액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손실도 좀 감소되고 있고 또 뭐 세포 전달하는 입자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개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뉴스는 다 좋은 것만 나와요. 이거. 뉴스는 지금 들어온 게 좋은 것 근데 같아요. 뉴스에 네, 속으면 전문가님. 안 돼요. 사람들이 이런 거를 회사를 못 보면은 네. 뉴스만 보고 하시는 분들 이거 판단을 못 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도 네.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그 뉴스만 보면 안 되고 아까 그런 거 5년 적자라든가 부채를 봐야 됩니다. 네.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그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상당히 좀 위태위태하거든요. 네. 위태위태한데 많이 위태위태한데요. 네, 차트도. 근데 중요한 거는 호재는 있으니까 네. 지금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한 번은 튈 것 같아요. 네. 한 번은 튀니까 한 번 튈 때 무조건 빠져나오세요. 한번 아. 빠져나오고 지금 적자가 줄어들고 뭔가 개선 기간이 있다고 하니까 개선한 의지는 보이거든요. 회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한 번 튀면 무조건 빠져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장대양보 한 5% 이상 플러스 나오는 때가 오면은 네. 그때 전량 매도 치고 나오는 걸 저는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번 살펴보니까요. 강스템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5년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 적자 폭이 좀 줄어들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차트를 통해서도 보셨듯이 지금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약간의 급등세가 나타난다면 그때 매도하는 관점으로 취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 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죠? 네, LG화학 살아있다. 네, 살아있다. 네, 살아있어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이 어떻게 살아있냐면요. 주요 고객사 테슬라의 올해 100만 대나 생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원통형 배터리 만드는데 폭스바겐 이슈로 이제 그 각형 뭐 만든다고 하니까 맞아요. 네. LG화학이 이제 테슬라 눈을 돌려가지고 미국으로 눈을 돌려서 100만 대 생산 계획 발표해서 테슬라랑은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LG화학이. 그래서 테슬라 옆에 또 공장도 짓고 하면서 네. 괜찮아 보이니까 아직 뭐 살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수익이 좋아져요. 영업이익이 1, 4분기에 1조 원 시대를 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뭐 폭스바겐 이슈 그리고 현대차가 스스로 만든다고 해서 뭐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좋아진다.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고, 북미 지역 한파 영향 단기 공급 부족 현상. 그러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배터리가 아직 부족한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대급 실적이 예상된다. 폭스바겐 그 이슈 그리고 현대차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역대급으로 수익이 또 난다고 하니까 네. 그런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판단하실 때는 한 가지 이슈만으로 회사 전체를 보시면 안 되고, 이 이슈가 회사 매출에 진짜 미미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이슈가 터졌을 때 회사가 타격을 받는 게 진짜 2%, 3%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머지 97%로 수익성이 더 극대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못 보고 이런 악재 있으니까 너무 무섭다. 큰일 났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회사 전체를,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보는 그런 시각을 좀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LG화학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 차트 보시면요, 이거 지금 이렇게 굉장히 좀 좋아졌다가 지금 최근에 폭스바겐 이슈, 또 현대차 이슈, 스스로 만든다, 배터리 만든다 해가지고 떨어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단기 추세에서 슬그머니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저번에 천천히 한번 사모을 필요가 있다라고 네. 했던 데가 언제면요, 80만 원 전후였어요. 80만 원. 그러니까 80만 원, 79만 원 왔다 갔다 할 때. 네. 그날이었거든요. 자, 그래도 그날부터 사모았어도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79만 원에서 80만 원. 네. 80만 원에 샀다 하더라도 네. 82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이 끝이 아니라 이제 약간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살아있는 종목, 네. 살아있네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 역대급 실적 네. 한번 우리가 LG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에 대해서 살아있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주가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지금은 0.73% 상승하면서 82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뉴스가 나왔을 때, 뉴스를 보실 때는 나무만 보기보다는 숲을 보면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을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이 1%대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도 빨간불 유지하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